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북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딱 한 동짜리 고급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이긴 하지만 17세대가 사는 아주 단촐한 가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차분히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아파트인데요. 조금 지은 지 시간이 된 그런 게 보입니다. 요건 또 이제 반대쪽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고 찍었습니다. 여기 명지 해 뜨는 터, 여기 아파트 이름이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배동이나 이런 데는 고급스럽게 평형이 넓은 그런 집이 지어진 겁니다. 나무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건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주차장, 연식이 됐음을 좀 느끼죠. 바닥 같은 거 보면.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고요. 여기도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안전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2024 타경 11805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이 20.8평. 그러니까 뭐 21평 보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이 44.4평인데 전용으로 44.4평이니까 50평이 넘는 그런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보면 최초 감정가가 15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 저감돼서 12억 7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평수 대비해서 방배동이니까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라서 이렇게 좀 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 평수는 48평인데 44평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90% 정도의 전용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한 동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전용률이 되게 높았어요. 내가 별로 이게 바깥에 버리는 그런 평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90%, 80%, 85%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즘 거의 70%대입니다. 자, 한 동으로 17세대 지어서 살고 있고요. 최고 높은 층이 6층입니다. 2004년 11월 29일 날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2005년부터 살았겠구나. 그럼 20년 된 아파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렇게 두 가구 중에서 요쪽 집이 나왔습니다. 향이랑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면 방이 4개인데요. 방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거실 하나와 방 3개는 전부 남서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가까운 남서향이라서 이런 거 보면 그냥 남향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관은 동쪽에 가까운 북동향으로 현관이 있습니다. 방 4개, 욕실 2개, 주방 거실은 일자형, 그쵸?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뭐 방과 방이 요렇게 통해져 있기도 한데 요거는 아마 문을 이쪽으로 따로 내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전부 산이잖아요. 여기가 매봉제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방배 근린공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산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씩 지어진 고급 아파트들, 뭐 고급 빌라 이런 게 좀 많은 게 바로 요 방배동입니다. 바로 옆에 그 동덕 여중고 있고요. 방현초등학교 있고 여기 아마 가족이 같이 산다면 요 학교를 거의 다 다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당역은 도보 19분, 20분 정도 되겠죠. 여기 이제 마을버스나 뭐 버스가 다니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수초나 이수중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배역은 또 27분, 여기 좀 멀죠. 아마 사당역을 많이 이용하시면 4호선, 2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니까 그쪽에 더 편리하실 겁니다. 요 물건은 최고층 6층 중에 1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경매 2회차입니다. 자, 2004년 11월 29일 날 사용 승인 났고요. 공급이 48평, 전용이 44.4평이니까 전용률 90%, 그렇죠. 90% 나왔다.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자, 현재 12억 7천으로 시작을 하는데 현재 이 아파트는 물건이 한 건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급 면적이 34평, 전용이 31.5평인 물건의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현재 공급은 14평 정도가 작은 거고 전용도 13평이 작은 거죠. 전용 13평이 작은데 2024년 8월에 9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4층이. 그래서 9억으로 거래가 됐고 2015년 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이때는 뭐 4억 8천인데 볼 필요가 없고 어쨌든 최근 거래가가 9억이었다. 그럼 이걸 이제 좀 평당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34평
9억을 34평으로 나눠보고 요거는 48평이니까 곱하기 48평을 하면 되는데 현재 요게 이제 나와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지금 매매 10억에 나와 있거든요. 10억에 나와 있는데 평당 3,510만 원입니다. 요거는 잘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근데 요것 또한은 뭐냐면은 공급은 28.48평이고 전용이 26평인 물건이 현재 매매 10억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해 뜨는 터도 큰 집이 있고 좀 작은 평수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경매 나온 거는 48평형의 큰 집이고요. 그다음에 물건 매매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건 28평짜리 좀 작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8평짜리가 10억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금액 산정하시고요. 아, 평당 그럼 3,50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구나. 그러면 실거래가 주변에 있는 34평짜리 9억인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는데요. 현재 차땡땡에서 임차인이 2021년 9월 3일에 부터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입, 정,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고까지 다 하셨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9억 5천 전세가 되는 집이구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2021년 전세가니까 22, 23, 24, 25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전세가가 대략 얼마가 되겠다. 이것도 좀 산정을 해 보셔도 됩니다. 순위 배당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아니면 선순위로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채권 합계가 이제 10억이 좀 넘는데요. 2010년에 소유권 이전하셔가지고 하나도 없이 채권 하나도 없이 사시다가 2021년에 아까 그 전세, 그분 9억 5천 전세가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대부에서 하셨는데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돼요. 많이 받은 건 아닌데 1억 5천 받으셨는데 어쨌든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대부 은행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받으신 게 금액이 다 합쳐졌는데 압류도 들어오고 세무서도 있고 개인 근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네요. 근데 요런 게 전부 다 해서 한 10억이 좀 넘는 돈이 있고요. 10억 플러스 전세 9억 5천이 총 채권액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입세대 확인 보면 차땡땡 아까고 임차인분 2021년 9월 6일 날 전입돼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방배동의 명지 해뜨는 터 아파트는요. 9억 5천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근저당권보다 1년 전에 우선 순위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먼저 9억 5천을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근저당권으로 이제 채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할 금액이나 이런 건 없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신다면 주변 시세는 좀 많이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임정도 가보시고 주변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 2024년에 최근에 된 실거래가를 올려드렸으니까 그 금액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요. 평당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는 현재 48평이잖아요. 전용 44평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거는 실거래된 것도 없고 나와 있는 것도 현재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잘 산정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목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